고기 다 발라내고 나면은 이제 뼈다구, 내장, 꼬리, 대가리, 족발 막 이런 음식 고기 양보다 더 많게 나옵니다 이게. 근데 이걸 폐기하려면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머리를 쓴 거야. 야, 이게 소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인데 이걸 동결 건조해가지고 빻아가지고 다른 사료하고 섞어서 먹이면은 소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니까 소가 살이 찌지 않겠는가? 사료가 절감되지 않겠는가?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 머리 써가지고 진짜 그걸 동결 건조해가지고 분말 만들어가지고 곡식가루, 옥수수 가루하고 풀사료하고 막 섞어가지고 개밥처럼 만들어가지고 소에게 좋은데 소가 먹으면서 맛이 이상하다 하고 이제 소가 먹었죠. 먹었는데 사료값 더 적게 들지요. 폐기 비용 안 들지요. 또 빨리 성장하고 막 일석삼조다 그래서 막 아주 곽광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 가다가요. 그 소 중에 어떤 소가요. 갑자기 뻐뚱뻐뚱 하다가 엎어져버린 거예요 소가. 그 미치는 날짜 소가 죽어버려 그냥. 이게 뭐 전국에서 여기저기 나타나니까 이제 역학조사를 한 거죠. 그래봤더니 운의 해면체 소의 뇌가 스폰지 형상으로 변한 구멍이 성성 뚫려가지고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변형 프리온 단백질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소뇌를 망가뜨렸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에게다가 다시 말해 반추동물에게다가 반추동물의 폐기물을 먹이면 안 된다 이제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막 죽으니까 그 쇠고기 먹는 사람 죽으니 사람이 그때 168명까지 죽었을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게 잠복기간이 있다는 거야. 6 내지 7년 먹은 후에 6 내지 7년 지나야 나타나니까 먹고 나서도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영국은요 지금은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혼이 났기 때문에 야 이거 음식 함부로 큰일 나겠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창조 원리는 소는 풀 먹는 거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 미국에서 머리 쓴 거예요. 반추동물의 폐기물을 반추동물에 먹일 수 없다. 그럼 오케이. 그 반추동물의 폐기물을 비반추동물에 먹이는 괜찮나?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뭐 할렐루야 하고 이제 소 뺐다고 소 내장, 소 대가리, 소꼬리, 소 족발을 다 갖다 갈아가지고 돼지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개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 반추동물의 폐기물인데 비반추동물에 먹이는 거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비반추동물에 빼다고 돼지 빼다고 돼지 대가리, 돼지 족발, 돼지 내장 이거 갖다가 갈아가지고 소에게 먹이는 또 합법이야. 이걸 이른바 사료 렌더링이라고 해요. 사료 렌더링. 사료를 치환하는 겁니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우병이 아니고 산발성 치매로 구멍이 나긴 나는데 잔잔한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발성 치매라는 겁니다. 이게 9,000% 늘어나는 거 9,000%. 그게 과연 괜찮으냐? 저는 안 괜찮다고 봐요. 결코 괜찮은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시중에 나가서 쇠고기 사면요. 그 70, 80%가 다 미국 소입니다. 이명박 말씀대로 값싸고 질 좋은 미국 소. 괜찮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 그럼 한국 소는 괜찮으냐? 몰라.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사료가 똑같아요. 사료, 국산 작업이 거의 안 됩니다. 다 사료가 미국에서 가져와요. 그럼 괜찮을 것인가 하는 거야. 이명박 대통령 이제 민동천 농림부 장관이에요. 미국 쇠고기 협상 잘하고 왔다고 자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30개월 이상 된 미국 쇠고기를 부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제한 없이 수입하겠다고 협상하고 왔대. 등신아 그게 무슨 협상이냐. 굴복하고 온 거지. 여러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뭐냐. 미안합니다.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없습니다. 쇠고기는 정상은요 20개월 미만인 거예요. 상품은. 그럼 30개월 이상 된 게 뭐냐? 소를 기능하면요 송아지 잘 놓는 암소가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진짜. 그러면 송아지 잘 낳는 암소를 송아지 한 마리 빼먹고 살처분하지 않습니다.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한 10마리 이상을 빼먹습니다. 그래서 소는 1년에 한 번쯤 낳아요. 잘 낳는 게. 그럼 몇 개월 된 거죠? 10년 넘었는데 몇 개월 된 거요? 대하다마다 죽은 귀신이 나 집안에. 몇 개월? 120개월은 확실히 30개월 이상 맞죠? 120개월이니까 30개월 이상 된 거 맞잖아요. 그렇죠? 국민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야 시골에서 크니까 30개월 이상 됐다는 말이 무슨 말 알죠, 제가요. 여러분, 원앙소리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암소 있죠? 그 암소 나이가 연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42살이야. 42살, 42세. 그럼 몇 개월 된 거요? 아이, 42년인데 12 곱해봐. 몇 개월? 500개월이 넘죠? 예, 확실히 30개월 이상 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수입해 주겠다고 한 식품회사가 롯데리아입니다. 롯데리아, 롯데식품. 그 현지 법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사주겠다고 하니까 미국의 쇠고기 주식이 17% 폭등.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미국 역사에. 한국 국민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돈만 벌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롯데 기업이야.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요? 미국, 일본 사람이요? 자, 저는 충분하게 경고했습니다. 먹든지 말든지 자유야. 제가 식품에 대해서 제 아내도 식품 영양학 전공이고 저는 20년간, 저 아내 4년간 전공했죠. 난 20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큰일 납니다. 정치인들하고 우리나라의 언론인들이 한 말을 들으면요. 그냥 쏘가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언젠가는요. 오호라 그때 지리산에 예언자가 있었도다. 그런 말 할 때가 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먹어서는 안 될 거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건강을 위해서 피할 음식입니다. 하얀 설탕, 정백당, 그 입에 넣으면 안 돼. 옥수수 먹인 육류.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 한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다 옥수수가 주사료입니다. 오메가6만 가득한. 그걸 먹으면요. 자동으로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멍청하게 됩니다. 세포, 신경 반응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메가6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 중에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1이면 정상입니다. 오메가6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데 1대1이면 정상이고 1대4까지가 허용치입니다. 그런데 미국 GMO 옥수수를 가지고 먹이면요. 쇠고기가 오메가3 대 오메가6가 1대60에서 1대120까지 올라갑니다. 온통 불포화 지방산이라도 오메가6로 가득 차기 때문에 머리가 멍청이 되게 됐어요. 절대로 미국산 쇠고기 먹고 공부 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식품 첨가물, 각종 드링크, 비타백도 안 되고 바카스도 안 돼. 일절. 그런 거 먹으면요. 거기 있는 구연산 때문에 이에 표피가 사가버리고요. 안에 설탕 때문에 그 이빨에 쏙이 썩어 내려앉습니다. 드링크 종류.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바카스 1년에 한 번 먹었다. 괜찮아, 먹어, 그냥. 1년에 한 개. 그래서 스포츠 음료가 매일 먹어 잡히면요. 그냥 고리, 척추부터 내려앉습니다. 일절 먹으면 안 됩니다. 각종 과자류.
우리 교회에서는요, 과자를 주니 차라리 담배를 피우게 하라. 우리 표합니다, 우리 교회. 담배보다 과자가 훨씬 해롭습니다. 각종 튀김류, 튀김 종류에 있는 지방산은요, 트랜스 지방이 돼가지고 몸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가면은. 분해가 안 돼요. 통닭과 돈가스. 자, 통닭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요. 통닭은 참 무시무시한 음식인데, 음식이 아니죠. 그건 물질이죠. 먹어도 당장 죽지 않는 물질. 여러분, 통닭이라는 게 원래는요, 삐약 한 병아리를 길러서 자연으로 기르면요, 150일 만에 출하합니다. 5개월 만에. 삼계탕용으로.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양념 통닭이 먹으면 그거 23일 내지 33일 만에 나옵니다. 삐약한 걸. 그 어떻게 그렇게 빨리 키우느냐? 호르몬 질서입니다. 성장 촉진 호르몬. 그런 걸 먹여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빨리 크면요, 병 걸리기 전에 출하할 수 있고, 사료 조금 먹고 빨리 커.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 호르몬제를 처방하면은 1달러치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면은 유익이 40달러 이상 옵니다. 그래서 양식을 하는 어떤 뭐 양어나 양계나 양돈이나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 안 치는 다 거짓말입니다. 영양제라면서 다 씁니다. 영양제라 그래. 말을. 성장 호르몬제 기분 나쁘니까 영양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통닭을 애들이 자꾸 먹었다. 빠르면 4살, 7살, 9살에 생리를 합니다. 성장 촉진 호르몬 때문에. 그런 애들을 병원에 가서 손등에 이게 엑스레이 촬영하면 골령도, 뼈에 간격을 가지고 뼈에 나이를 치는데 골령도를 보면요, 이미 다 컸다는 거예요. 너 생리하잖아. 그만 커이지. 하고 성장판이 다쳐버려요. 그 여자아이가 딸이 몽탕 해가지고 유방은 튀어나오고 기는 안 크는 거지. 공부도 안 되고 계속 남학생만 힐끔힐끔 보고. 푸에르토리코에서는요, 1살 반짜리가 유방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주 완전한 몽골이가 생기고, 그리고 겨드랑이에서 성징이라고 하는 아포크림섬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 먹어서 그래. 엄마가. 여자들이 아무거나 주워 먹어가지고 자기도 망치고 자기 아이의 신세를 망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교회가 제일 먼저 인식하고 사회에 계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CT에서 CB에서 나오는 한마디도 없고요, 전부 KBS, MBC, SBS, EBS 자료야 다. 기독교 믿는 것보다 차라리 KBS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SBS가 좋은 자료를 많이 내놓습니다. SBS가. 거기 누가 있어, 제가 볼 때. 누가 이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SBS 안에. 이 사람들이 창사 5주년 기념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 해 2002년도에 다큐멘터리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좋은 그 정보를 계속 해가지고 제일 빠르게 제가 확보해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제가 꽉 찼습니다. 한 달 내에 강의할 게 있어, 우리 집에. 자료가. 통닭. 두 번째, 닭이나 오리는요, 체온이 우리 사람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36.5도인데 닭은 41.5도입니다. 5도 정도 높다는 거예요, 체온이. 그래서 닭 날개 쭉절에 손을 넣으면 뜨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36.5도라는 것은 우리 몸 속의 심부 온도가 그러고 우리 팔은 33도고 우리 무릎팍은 31도예요. 노인 되면 무릎팍이 찬바람에서 30도로 나가요. 30도로. 그러면 거기는 피가 잘 안 돕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닭고기 기름이라는 것은 41.5도에 팽팽 돌아가는 기름이야. 그리고 우리 몸이 31도밖에 안 되면 안 돌아가는 기름이죠, 그게. 그리고 항생물질도 범벅을 해서 먹입니다. 닭사료라는 게 두 가지예요. 1차 사료, 2차 사료. 1차 사료는 병아리 때만 먹이는 겁니다. 어릴 때 병 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출하 직전에는요, 그걸 빼고 2차 사료, 항생물질 안 섞인 걸 먹여서 출하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냥
뼈가리 살이 나올 때까지 어차피 뭐 33일밖에 안 되니까 해서 통닭 속에는 고단위 항생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계속 먹으면 우리가 항생물질 내성이 생겨서 앞으로 병이 걸렸을 때 약이 듣지 않습니다. 슈퍼박테리아 이게 나오면 감당이 안 돼.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통닭을 튀겨야 되는데 원래는 튀기는 게 아니고요. 닭 껍질을 벗겨서 하얀 닭가슴살 단백질 그것만 양념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기름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 게 그게 먹는 방법인데 그렇게 안 합니다. 닭고기 좋아하는 껍질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 기름을 넣고 튀기면요. 하루 종일 그 튀기면요. 그러면 기름이 걸쭉해질 정도 됩니다. 닭기름이 녹아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서 걸쭉한데 그래 이거 기름 너무 오염해서 오늘 이만큼 튀겨 버리자. 안 버립니다 절대로요. 이튿날 또 붓고 또 튀기고 또 보충하고 안 버리고 계속 튀기랍니다. 그럼 그 지방이 전부 트랜스 지방입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닭고기라는 것은요. 처갓 것도 안 되고 외갓 것도 안 되고 일절 안 돼. 입에 넣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게. 맛이야 죽여주죠. 제가 먹어봐도 한국이 최고야. 제가 미국 거 보니까 거저줘도 못 먹어서 때리면 할 수 없지만은 진짜 맛없어요. 미국 거는. 근데 한국 거는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지요. 애들 미치게 만들어놔. 그래도 또 먹으라고. 나는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통닭 안 된다. 절대로. 회도 안 돼, 회. 그 회를 하는 그 화로라는 게 바다에 가서 막 펄펄 뛰는 잡아온 게 아닙니다. 가두리에 양식을 했는데 꼭 같은 닭사료와 똑같이 사료를 먹입니다. 빨리 커야 되면 성장 호르몬 기본, 항생물질 기본.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돈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만든 거는요. 일절 입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거야.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면요.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통닭집이 있거나 말거나 해. 그러면 통닭집 주인은 일을 갑니다. 이제 막. 횟집은 막 사시미 칼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돈 버는 것보다 사람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막 그 뒤에요. 막 저를 무함하고 막 율법주의에다가 뭐 별걸 뒤집어 써가지고 다 그런 사람이 하는 거 전부 다. 나는 경고는 했으니까 팔든지 먹든지 그건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하시오.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하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라. 돈가스 안 됩니다. 탄산 음료 안 돼. 사이다, 콜라, 환타. 그 안에 타트라진이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아연이라는 미네랄을 그냥 샥 핥아가 버려요. 그러면 성질이 포악해요. 그래서 사이다, 콜라, 환타 먹은 사람이 술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포악합니다. 술 먹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술 먹고 그렇죠. 또 한턱 사는 수도 있고. 근데 사이다, 콜라를 많이 마시면요. 몸에 있는 아연을 확 빼가면서 성질이 사나워져요. 여러분이 아연에 대해서 알면요. 아연 실생합니다. 그만큼 아연이란 ZN이라고 우리 몸에 그게 없으면요. 당뇨병이 걸릴 수도 있고 온갖 질병 만들 수 있어요. 아연 결핍 때문에. 그래서 보통 기본 미네랄 보충제는 아연은 필수 미네랄로 들어있습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빼앗아가느냐면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것들. 각종 빙가류. 식품 첨가물에 종합 선물을 썼답니다. 그냥. 여러분 식품 첨가물 화학물질이 허용된 게 우리 식약처에서 허용된 게 600종이에요. 600종류. 그중에 아마 아이스크림에는 작게 들어가야 50종류 이상 들어갑니다. 식품 첨가물 화학물질이. 그러니까 알면 못 먹습니다. 그거. 그다음에 정제염. 소금이라는 정상 소금은요. 미네랄이 60까지 많으면 80까지 더 좋으면 100까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으로 하면요. 그런데 정제염이라는 것은
염소, 나트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그냥 화학물질, 염화 나트륨이야.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의사 말대로 이거 많이 먹으면요, 바로 나트륨 중독제 걸립니다. 또 나트륨을 먹어도 칼륨이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가면은 세포 내액과 외액을 잘 조절합니다. 전해질이. 그런데 칼륨, 감자 같은 거, 감자 고구마 속에 있는 칼륨이 안 들어가 버리면은, 예, 그 나트륨만 이게 많이 섭취했더니 그게 독이 된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정지하고 정지하는 게 문제예요. 소금도. 그래서 우유 제품. 그 레이건 대통령의 주치의로 있었던 신야 히로미라는 일본계 의사가 있습니다. 신야 히로미. 이 사람이 쓴 책이 병 걸리지 않고 사는 법 1권, 2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우유에 대한 거 보면요, 시중에 종이팩에 들어있는 200ml짜리 우유, 그걸 갓난 송아지에게 열흘만 먹여봐라. 장담하는데 송아지 한 마리도 안 넣은 것, 일주일 안에 거의 다 죽는다. 다시 말하면 송아지도 먹어서는 안 되는 우유를, 녹슨 우유를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유를 꼭 먹으려면요, 소를 한 마리 사요. 젖소를 사가지고 소 젖꼭지에 떼고 바로 빨아먹어. 그냥 짜서 바로 먹으면 좀 낫습니다. 산패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 공기하고 접하면 바로 산화가 일어납니다. 산화. 녹슨 우유. 그래서 송아지가 먹어도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그걸 사람이 먹어도 되겠냐는 거야. 신야 히로미. 제가요,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 정식으로 공부를 했고 자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제가 생체 실험을 제가 해봐요, 제가요. 그리고 확실히 안 좋다 할 때는 제가 경고합니다. 먹고 말고는 여러분 자유 결단인데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은. 소금 이야기 좀 하죠. 아까 이 소금인데 이거 보시면 QI입니다. Q 파워 솔트입니다. Q 파워 솔트. 적어요 빨리. 기억력도 별로 안 좋으면서 앉아있어 그냥. 250g에 한 12,000원 정도 하는데 주겸에 비하면 반값밖에 안 됩니다. 반값. 그 싼 거요. 워낙 대량 생산하니까. 이걸 한국의 청수식품이라는 데서 생산하면요, 일본 사람이 싹쓸이해 갑니다. 일본 앞바다가 세슘 오염돼가지고 일본 소금은 불안하다 해가지고 한국 소금을 가져가는데 거의 우리가 청수식품 사주나 안 사주나 그 사람들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일본 사람 다 가져가니까 우리가 처음에는요 사정했습니다. 한국 사람 건강을 위해서 한국 좀 팔아달라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G마켓 이런 데서 나와요. 1,000원인가 올라서 13,000원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싼 겁니다. 맛이 있습니다. 따로 조미료 안 써도 소금이 쓰거나 혓바닥을 톡 찌르거나 하지 않고 아주 덜덜하고 짠맛이 훨씬 덜해요. 하얀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안 앞바다 소금을 정지할 때 800도 이상 온도에서 구워가지고 중금속을 걸러내고 중국 공업단지 흐르는 중금속을 걸러내고 미네랄은 그대로 보존돼서 약 80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보면요,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의사와 고혈압 환자로부터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 소금에 대한 예찬 이런데 일본 사람이 썼습니다. 이 논문을. 제가 이 소금 성경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토 미노루하고 우에다 히데오라는 두 사람이 공저로 써가지고 한국 사람이 번역해가지고 목포대학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 논문을. 그래가지고 목포대학에서 연구해보니까 정말 한국 소금이 너무 아름다운 소금이다. 얼마나 성분이 들었냐면요. 잘 안 보이죠? 제일 많이 드는 게 염소, 나트륨.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한 거는 많이 들어있고 적게 필요한 건 적게 들어있어요. 만약에 어떤 제약회사에서 80가지나
100가지 미네랄을 이 정도 골고루 인간 인체에 필요한 걸 비율 맞춰서 딱 제품을 만들려면 한국 소금 한 가마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금은 이 사토루 미노루 우에다 히데오라는 사람이 전 세계 소금을 다 비교했는데 한국이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 한국 거 예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얼마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모코대가 기증을 하고 그 연구 결과로 청수식품에서 키파워 솔트를 만들어낸다는 거. 제가 미국까지 가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소금 아무 관계없어요, 저하고는요. 그렇지만 좋은 소금을 제가 이 소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아까 그 크론시병이라고 하는 그 대장이 확 크려버리는 거, 이 소금하고 났습니다. 주견보다 싸고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양치도 이걸 합니다. 저는 비누도 잘 안 쓰거든요, 비누. 샴푸는 그냥 일절 되면 안 되고, 샴푸를 쓰면은요, 여러분 머리 빨리 망가집니다. 빠지거나 망가지거나. 그리고 피부로 통해서 흡수되는 독을 경피독이라고 해요, 경피독. 여러분, 비누에 독이 있다. 피부에 바른 게 해로울까요? 입으로 마신 게 해로울까요? 입으로 마시면요, 간에 들어가서 분해가 됩니다. 차라리. 그런데 피부에 바르면요, 분해가 안 되고 그냥 몸에 바로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맹물로 머리 감기는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전부 다 샴푸 장사, 화장품 장사의 이 속으로 한 거 선전 믿지 말고, 저는 머리도 맹물로 감고, 자주 감죠. 하루에 2번 정도나 이렇게 자주 감고, 맹물로 감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좀 가려움이 있다면 소금물로 감습니다. 소금을 아주 걸쭉하게 해가지고, 이게 비벼 한참 놔둡니다. 한참 스며들 때까지 놔두고, 이제 한참 있다 이제 헹구는 식으로 해요. 말이야, 굉장히 시원합니다. 머리 밑이요. 마치 머리 밑에 사이다를 분 것 같아, 막. 얼마나 시원한지. 한번 해봐. 그래서 이 건강의 원리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합니다. 이런 미네랄 약으로 사 먹는 사람 너무 비싸도 안 돼요. 그 소금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피가 맑아지고요. 그 소금은 우리가 여간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바로 조금만 많이 먹으면 바로 물을 들이켜가지고 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배설돼요, 이게. 몸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끝없이 들어가도 끝없이 배설됩니다. 의사들은 4g 미만, 하루에 4g 미만 줘라. 저는 14g 이상을 마시라고 합니다. 먹으라. 하루에 14g 이상을. 이렇게 이제 할 때는 의사들이 하는 말은 염화 나트륨을 두고 말한 것이고, 저는 천일염에서 중금속을 뺀 아름다운 소금, 멋진 소금. 우리 몸에 대량 미네랄이 있고 미량 미네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슘은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60kg 체중에 1kg이 이런 뼈 속에 있는 칼슘이에요. 우리 몸에 무기물질이 제일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다 모자랍니다. 미안하지만. 그 왜 모자라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인종은 세계 최고야. 근데 왜 이리 못생겼냐? 그런 인종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땅이 나빠, 땅이. 우리나라 땅이 다른 건 안 나쁜데 칼슘 함량이 너무 낮습니다. 땅 토양 자체가. 미국의 유럽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리 채소, 곡식, 과일을 심어도 칼슘 함량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만큼은 클 때 보충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게 우유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산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은 양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양, 젖짜는 양.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짜가지고 바로 그냥 먹으면 좋아요. 큰 아이들이. 아이들 클 때 그러면 이제 칼슘 부족이 많이 보충되는 거죠. 그 시장에 나는 거 안 돼.
그 배달하는 시중에 그럼 이봐요. 이 목장에서 짰어요. 그러면 스탠드스 탱크로리에 짜가지고 이만한 통에 담아 있다가 또 엉기니까요. 저어가지고 산소 고루 묻혀가지고 그 탱크를 또 담아 불 때 또 산소와 접합되고 가서 저온 살균하고 여러 과정을 해가지고 나 조기 배에 담겨가지고 올 때까지는요. 벌써 이미 많이 산패되었습니다. 그게 녹슨 우유라는 거예요. 녹슨 우유. 산화된 우유. 송아지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유. 근데 학교 급식에 다 따라 나오죠. 칼슘, 마그네슘. 자, 이 마그네슘이 꼭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한 그런 영양소인데, 마그네슘이 어디 있느냐? 엽록소 한가운데 있어요. 엽록소. 엽록소하고 우리의 적혈구하고 딱 현면과 구조를 보자면 똑같습니다. 그 엽록소의 중심에는 Mg,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우리 적혈구 한 건데 Fe, 철이 들어있어요. 그것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파란 걸 많이 먹으면 마그네슘도 우리 몸에 충분해지고 피도 잘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푸른 걸 먹을수록 그건 초록이. 그게 생명의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칼륨, 감자, 고구마 이런 것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채 속에 있어요. 특히 감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인, 염소, 유황 여기까지는요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 소금을 이렇게 구운 거 죽임을 먹으면요 계란 냄새가 더 나죠. 기억나세요? 그 유황 냄새입니다. 유황. 그 다음에 이제 그 적게라도 꼭 필요한 게 철분, 요오드, 아연, 구리, 셀레늄 뭐 이런 거는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이거는 뭐 이름 다 몰랐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키파우 솔트 먹으면요 그 다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비율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 때는 소금에 맞춰서 만든 겁니다. 소금 바다에서 나니까 소금만 먹으면은 사람이 알든 모르든 간에 미량 요소가 다 포함될 거로 믿고 있는데 인간이 재주분에 그 정제해가지고 속으로 새기는 거야. 정제. 얼마나 차이 나느냐. 이게 진짜 소금이고 이게 가짜 소금이에요. 가짜 소금은요 염소, 나트륨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소금에는요 염소, 나트륨, 유황, 마그네슘, 칼슘, 칼륨, 브롬, 탄소, 질소, 스트론튬, 붕소, 규소, 산소, 플로르, 아르곤, 리듐, 리비듐, 인, 요오드, 바름, 몰리브덴, 버나디움, 비소, 니켈, 아연, 세슘, 크롬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대 우리 몸에 필요한 비율대로 맞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야말로 하얀 금입니다. 하얀 금. 옛날에 이걸 가도 봉급을 준지해서 봉급을. 그 살트를 가지고 줬기 때문에 셀러리만이 말이 나온 거예요. 소금을 가도 봉급처럼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동물들도 소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코끼리나 소가요. 어떻게 알아도 소금 있는 걸 찾아갑니다. 몇십 년을 걸어서 소금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다 할 수 있겠네 보니까. 사실은 여기요, 율법시대 음식물, 아니, 처음에 에덴 동산 음식물, 홍수시대 음식물, 율법시대 음식물, 그 다음에 사람이 더럽게 하는 거, 뭐 사도시대 음식물, 예루살렘 음식물, 뭐 이게 다 하려면요, 4개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고린도 교회 말씀, 뭐, 디모데에게 말씀, 다 여기, 저는 다 정리했습니다. 이미 다. 책을 한 권 쓸 만큼이나. 책을 쓰면 이것도 약 500페이지 될 겁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 동물성 지방을 먹지 말라, 식생활 3대 질환의 함수가 뭐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각종 암, 당뇨병 등의 질병은 육식의 양과 정비례하고 채소를 먹는 양에 반비례한다. 이런 함수 관계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10대, 20대 청년들의 정자 양이요.
50대, 60대 어른들만큼도 안 됩니다. 지금 100명 중에 정상은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남자의 전부 정자가 모자라요. 정액의 1ml에 6천만 개 이상 있어야 정상입니다. 정자가, 개체가. 4천만 개는 감소, 2천만 개는 희소, 100만 개부터는 무정자로 칩니다. 100만 개밖에 안 되는 것은 무정자, 정자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결혼 생활로서는 애가 안 돼요. 그 정자 중에 건강을 추출해가지고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착상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위생관념이 더 투철한데도 불구하고 일본 10대, 20대에 2%, 3%만 정상이 나머지는 전부 다 WHO 기준치 미달입니다. 전부 일본 청년들이 매네 데키르고 바라서니라. 그리고 고추는 쪼그라지고 남자가 유방이 커져 자꾸. 그리고 얼마나 남자가 예쁜지요. 요즘 TV로 봐.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예뻐. 다. 곱상하게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가지고. 그 남성미가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내 전부 환경 호르몬 컵 라면에다가 스티로폼에 뭐 햇반에다가 그것도 전자레인지 데워 먹어봐. 그럼 아주 환경 호르몬 충만이 됩니다. 제일 나쁜 게 맥입니다. 맥이. 정력이 제일 나쁜 거. 남자는 아주 그 불구자 만들 정도로 우리 몸을 망치는 게 맥이 뱀장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뭐가 좋다면 안 먹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한 40년 전에 그 미국에서 석유 화학공업이 확 꽃피어날 때 이상하게 독수리들이요. 봄이 왔는데 안꺼대기를 안 가. 쑥갓길에 모여노는 거 이것들이 미친놈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말세다. 독수리도 동성연애 하나 뭐. 또 안것들은 쑥갓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안것이 안것 막 덩어리에 올라타고 그러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이 시대가 그런가 보다. 누가 이제 생태학자들이요. 마취총을 내가 싸가지 잡아서 해부를 해보니까 독수리 쑥갓이 고추가 없는 거예요. 말라버렸어. 고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이성을 암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감동도 없고 그런 기능도 없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레이첼 카슨이라는 미국의 여류 과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침묵의 봄이라고. 봄이 왔는데 어떤 새도 암것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래하지 않아. 사일런트 스프링이라고. 침묵의 봄. 책 이름을 빨리 써요. 침묵의 봄. 그거를 썼는데 그때 미국의 석유화학업이 확 꽃피 일어날 때 그런 책을 쓰니까 미국에서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언론과 기업가들도 욕을 먹어가지고 56세에 레이첼 카슨이 암에 걸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 이런 일이 발견되니까 20세기가 난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레이첼 카슨이었다. 레이첼 하는 말이 라헬 우리말로 라헬 카슨. 여러분 빌 클린턴 엘 고어가 백악관 지킬 때 그때 레이첼 카슨이라는 여류 과학자의 사진을 대통령 집무실에 벽 뒤에 걸어놓고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환경부라는 게 나왔어. 환경부. 그리고 그 뒤에 엘 고어가 유명한 영화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만든 겁니다. 영화를 슬라이드 영화를 만들었어요. 불편한 진실. 그 말 엘 고어 입에서 나온 말이 불편하지만 진실을 들으라는 거예요. 대단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이 미국의 대통령 휘장이 독수리 휘장인데 독수리가 개체가 뭐 급격히 줄고 있고 거의 알을 낳는데 무정란입니다. 독수리들이. 암컷이 낳는데 무정란이고 어쩌다가 부화된 게 있어도 다 기형이고 뭐 부리가 없는 거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 뭐 다 발이 없는 거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환경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나라입니다. 미국도요. 무지막지한 나라야. 예언자가 예언하는 말을 다 안 들어 사람들이.
여러분, 이 그 당시에 나온 그 논문에 나온 그 데이터인데요. 미국 온타리오 호수에 호수 물에 녹아있는 환경 호르몬 수치를 기준치 1로 할 때 물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보다 250배 오염되어 있어요.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은 500배,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새우는 4만 5천 배, 새우를 먹는 빙어에게는요,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데 83만 5천 배, 83만 5천 배. 빙어를 잡은 송어 1급수는 산다고 깨끗하다고 했는데 280만 배. 그러니까 고기가 몸집이 클수록 먹이사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 수명도 길고 많이 축적돼. 그리고 이 송어를 낚아채는 제갈매기는 2,500만 배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를 레위기 11장에 갈매기를 먹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환경 호르몬이나 그런 말에 용어가 안 되죠. 너 이게 부정하다 그냥 이래, 너 이게 부정하다 이래 되어서요. 그거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부정한 거예요 그냥. 또 하나님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얼치기 그 신학자들은 것들이 은혜 시대니까 괜찮다. 그런 뚱딴지 같은 돼지감자 같은 교리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고추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구안이 말라버리고 장가도 못 가고. 여러분 이게 지금 남자 소변구입니다. 처음에 여자인 줄 알고 여자로 출생기고 했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남자인 거예요. 고안은 흔적만 있고 고추는 막혀 있어요. 그리고 소변 구멍이 여자처럼 밑으로 찢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요도하혈증이라고 해요. 요도하혈증. 소변 나오는 구멍이 밑으로 찢어져 있다. 요도하혈증. 근데 이게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할 처녀들이 엄마들 여자들이 아무거나 주워 먹어가지고 환경 호르몬 플라스틱 컵에 물 부어 먹고 무슨 컵라면 먹고 온갖 그냥 과자 식품 정말 다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뭐 피자 당겨 판 있잖아요. 피자 판 종이컵 이게 전부 환경 호르몬 나와.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런 애는 이게 이제 전부 요도하혈이라고 해가지고 얘는요 소변이 앞으로 쭉 안 나가고 자기 발등에 내려옵니다. 고추 밑으로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소변이 앞으로 나가고 자기 발등에 내려와요. 얘는 아예 다리를 타고 내려옵니다. 소변이 서서 소변을 보면은 얘는 이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요 서서는 소변이 안 돼. 여자 화장실에 가야 돼. 얘는 고추 길이가 이거는 1cm가 안 돼요. 그럼 장가도 못 가는 거죠. 얘는 1.5cm도 안 됩니다. 얘는 2cm가 채 안 돼요. 대개 기본이 한 14cm 정도가 정상인데 이리 뭐 장가도 못 가는 거죠. 그래도 서서 오줌 누기 하려고 수술을 하려면 보험도 안 되고 여러 수천만 원 들어야 돼. 어떤 수술을 해 구멍을 뚫었는데 그러면 3살에 차 또 몇 개 버렸어. 또 재수술하고. 이래도 괜찮다고? 여러분 아까 레이첼 카슨이라는 여류 과학자의 후배 제자들이 그 침묵의 출판하고 30주년 기념으로 또 책을 한 권 썼는데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입니다. Our Stolen Future. 우리는 미래를 도둑맞았다.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비전도 아무것도 없어. 남은 거는 환경 호르몬하고 CCM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 여러분 아들까지 어떻게 낳았는지 몰라도 손주 본다는 희망은 거의 내려놓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 도처에 현수막 걸어놨습니다. 남성 수술 뭐 하자는 거냐? 고추가 요만밖에 안 해요. 그 장가도 못 가 여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장가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엉덩이살 떼다 갖다 붙이고 안에다 뭐 여자는 막 안에 실콜 가슴에 실콜 집어넣고 또 남자는 꽃을 키운다 난리 굿을 피우는 거예요. 또 이게. 이게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편한 거 막 돈 가지고 간식 이렇게 먹다가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성 유방증 환자야. 남자인데 여성 유방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유방 커지는 거예요. 그럼 목욕탕을 못 가요. 저기 여자야 남자야. 보니까 고추는 얹고 유방은 튀는데 저기 우리 저기 여자가 남창 왔냐. 이래가지고 이제 유방 또 수술을 받으러 갑니다. 남자가. 네. 이게 참, 뭐, 기독교 나라만 그래. 기독교 나라가. 더 심해. 선진국이 더 하고, 발전됐던 게 더 해. 이게 과연 잘 사는 거냐, 잘 사. 이게. 아까 정작 기준치였죠. 1ml랑 6천만 개 이상이 정상인데, 지금 정상인 애들은 100명에 한둘밖에 없어요. 새 중에서 이런 거 먹지 말아라. 레위기에서 말한 거예요. 전부 환경 호르몬 덩어리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어서 안 되니까 모든 과자, 피자, 햄버거, 소세지, 햄, 베이컨, 통닭, 우유 제품, 케이크, 미국산 밀가루 음식, 튀김 종류, 어묵, 청량음료, 드링크 종류, 미국 쇠고기, 한국 쇠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생선회, 바다장어, 메기, 뱀장어, 미꾸라지, 조개, 문어, 낙지, 오징어, 고등어, 꽁치, 참치, 순대, 선지국밥, 녹혈, 곰탕, 꼬리곰탕, 새머리곰탕, 족발탕, 사골곰탕, 에스크림, 쭈쭈밥, 오리고기, 마가린, 쇼트닝, 튀김 종류, 흰쌀밥, 젓갈김치, 된장, 커피, 녹차, 수정. 예? 커피에 설탕을 너무 많이 타니까. 된장? 된장을 할머니표가 제일 나쁩니다. 시골 할머니표. 콩을 썩혀가지고 메주장이 두꺼워가지고 안에 시커먼 썩은 곰팡이, 푸른 곰팡이, 머리카락 곰팡이. 이게 독소가 있으면 독소가.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된장 또 시중에 파는 건 그건 더 안 돼 또. 그거는 콩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콩을 하는 게 아니고 두부 만드는 데가 콩비지예요. 콩비지. 콩비지하고 콩기름 짜는데 대두박이라고 그 콩깨목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색깔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화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말대기로 마트에 파는 된장들 다.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의 된장찌개의 맛을 못 버리니까 이게 위암이요. 끝없이 나오는 겁니다. 젓갈 김치, 젓갈 썩은 거 이거 다 해로워. 저는 김치를요, 생김치를 좋아합니다. 생김치. 전에는 저는 싱거 좋아합니다. 싱거 짠 거 막. 그래 잘 먹었는데 알고 나니까 영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흰 쌀밥 그 많이 먹으면 바로 알러지 옵니다. 알러지 아토피. 된장을 꼭 먹으려면요, 우리 교회로 오면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메주를 띄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콩 한 개가 메주 한 개야. 알콩 메주라고 그래요. 알콩 메주. 하나도 썩지 않고 모든 콩 한 개 한 개 메주 한 개라고. 그래서 메주를 이 콩 한 개 한 개 전부 다 제대로 발효된 걸 고초균이나 바실리스균이 발효됐다가 하얗게 말라 있는 걸 알콩 메주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 사오면요 그 안에 소금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얼마 부으면 장이야 그냥. 그 장을 먹어본 사람은요 다른 장은 일제를 못 맛이 없을 때 못 먹습니다. 이분은 아주 뭐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목사가 음식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분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경상북도 청도에서 마산까지 옵니다. 매주. 몇 년째 오고 있어요. 그 집 간장과 그 집 된장을 먹어본 사람 딴 거 정말 못 먹습니다. 그 된장은 제가 뭐 아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먹으면요, 안 하면 설탕 안 타고 먹어야 돼. 만약에 설탕을 타려면 유기농 설탕이 따로 파는 게 있습니다. 유기농 설탕. 백설탕은 안 되고. 저는 커피를 거의 다 에스프레소로 먹습니다. 강의 시간에 쓴소리 하려고. 아주 쓴맛을 즐기면서. 수정가도요. 그 설탕 무지무지 집어넣습니다. 달리게 하려면요. 너무 우리가 당분이 많이 들어간 한국 사람들이. 마가린은요. 100% 트랜스 지방이야.
제가 마가린을 많이 먹어가지고 당뇨병 걸린 거예요, 제가요. 젊은 날에 하도 꽁보리밥 맛이 없어서 정부미 그거, 쾌쾌 묵은 쌀, 그 산패된 거, 그거 싸다고 사다 먹을 때 무슨 맛이 있어야 먹지. 그러니까 된장하고 이제 마가린 넣은 거 구수한 맛이 나가지고 그걸 너무 오래 먹은 것 같아요. 난 이제 모세혈관이 더러워지고 하니까 인슐린 20대 전보다 때가 끼니까 인슐린이 있어도 역할을 못해요. 당뇨가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천추의 한이 되는 거죠. 그때는 마가린 식물성이니까 몸에 좋다고 천만에 다 트랜스지방이야. 식물성 지방에다가 수소를 첨가하면요, 고체가 됩니다. 고형화. 이게 나폴레옹이 만든 건 나폴레옹이 전쟁 때 나와서 사람들 병사들에게 빵을 줬는데 버터가 있어 먹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버터 비상을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나폴레옹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 비리봉을 나폴레옹 때문에 내가 당뇨병 걸린 거예요. 일절 쇼트닝이라든지 마가린 안 됩니다. 제일 나쁜 게 여기 이제 곰탕, 꼬리곰탕, 새머리곰탕, 족발탕, 사골곰탕. 곰탕이 한국인의 건강을 말아먹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책이 있습니다. 황성수 박사가 쓴 거예요. 황성수. 황성주 말고 황성수. 그분은 의사인데 신경외과 의사인데요. 모든 환자 약을 다 뺏어 버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치료해요. 현미 생채식 가지고 치료합니다. 많이 치료했습니다. 이 사람도. 과자가 뇌를 파괴한다. 절대 과자, 담배를 차려주지 과자한테. 모든 옥수수입니다. 미국 옥수수. 여러분,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자는 미국 GM 옥수수예요. 전부 다. 이걸 봐요. 팝콘만 아니라 모든 게 옥수수로만 쇠고기도 옥수수, 돼지고기 옥수수, 닭고기, 옥배기, 설탕, 전분, 알코올, 구연산, 유산, 포도당, 과당, 말토테르슨, 에탄올, 소르비톨, 만니톨, 탄산금, 화공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미국 GM 옥수수가 주 원료입니다. 여러분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머리카락을 빼가지고 성분 조사한 머리카락의 35%가 미국 GM 옥수수입니다. 이게 다 옥수수예요, 옥수수. 그래서 제가 이걸 이름 짓기를 호모콘투스. 옥수수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마이클 폴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럼 뭐 먹고 살란 말이냐 또 그러던데 보니까 제가 아주 한상 차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봐. 벌써 색깔이잖아, 색깔이. 뿌리 먹는 거, 무, 당근, 우엉, 양파, 연근, 토랑, 고구마, 감자, 생강, 마늘, 더덕 그래. 여기 막 칼륨이 있어가지고 소금을 먹어도 다 해소됩니다. 다 거의 다. 이파리 먹는 거, 무, 배추, 상지, 치거리, 시금치, 청경채, 케일, 깻잎, 비타민, 각, 근대, 아욱, 정근이, 식이산 이렇게 많아요. 과채, 토마토, 수박, 고추, 피망, 가지, 오이, 호박, 견과류, 호두, 땅콩,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 잣, 과일, 뻐지, 딸기, 배, 사과, 포도, 감, 석류, 오렌지, 밤, 살구, 매실, 자두, 앵두, 산딸기, 블루베리, 금귤. 또 뭐 곡식, 현미, 통밀, 보리, 수수, 조, 콩, 완두, 녹두, 작두, 검은 콩, 팥, 호밀, 참깨, 들깨, 검은깨, 죽은깨는 아니고. 이런 걸 딴 사람이 잘 안 먹기 때문에 제가 먹을 거 항상 있어요. 어디 가도.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 자매가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여? 빨리 그냥 쳐보고 몇 살? 70세입니다. 70세. 채식주의자고 생식주의합니다. 이 사람 수돗물도 안 먹어요. 잔류 염소 있다고. 빗물 받아가지고 가라앉혀가지고 걸러서 먹습니다. 몸도 그러시고 비누도 쓰지 않고. 딸하고 가면요. 딸을 갖다가 엄마라 그러고 엄마를 따라가는 전부 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120세 아무 문제 없습니다. 탱탱하지 않습니까? 지금 70세인데.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여성들은요. 채식으로 돌아갈 이유 충분합니다. 풀 먹고 무슨 힘쓰냐고? 얘한테 물어봐. 몸매 관리? 얘한테 물어봐.
힘이 센 거 얘한테 물어. 한번 붙어볼래요? 풀만 먹고 키 큰 거 얘한테 물어봐. 덩치 큰 거? 코끼리. 고기 먹는 커야 이 정도야. 성질도 못했잖아 봐. 여러분 이 포식동물, 고양이과 동물들은요 위산이 사람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위산 같으면요 우리 발등에 구멍이 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호랑이 같은 경우는 찢어서 이따만한 걸 통째로 삼켜도 들어가면 물이 돼버립니다. 그냥 다. 강한 위산 때문에. 그래서 그거들은요 절대 고혈압도 안 걸리고 당뇨병도 안 걸립니다. 소화력이 있다는 그런 고기가. 뼈채 들어가도 뼈채 다 녹아버려 그냥 다. 그래서 사람은 위산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전혀 그 고기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고기는 뭐 소화가 일단 안 되고요. 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소장, 대장 끝까지 그 문제를 일으키고 냄새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구 냄새가 막 자기가 방구 자기가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장이 벌써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채소, 곡식, 과일을 주로 먹고 이제 현미 이렇게 먹고 하니까 대변에 아무 냄새 나지 않습니다. 만져도 아무 감각이 없어. 냄새도 없고. 그리고 대개 물에 뜹니다. 그리고 굵기가 이만해야 돼요. 그리고 물에 떠야 돼.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대장암 이런 거 잘 안 걸립니다. 근데 막 대변이 땅콩처럼 새까맣게 나오도 안 하는 게 속으로 새기고 막 주여주여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대장암 소식 들립니다. 고기하고 흰쌀밥만 먹으면 그리 됩니다. 과자 이런 거 먹고. 채소를 먹지 않으면요. 다 변비가 되는 거 나중에. 그래서 장이 나빠져. 머리가 나빠지고. 이거 뭐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뭐 이런 병은요. 기독교 나라 아닌 데서는 없습니다. 기독교 나라에서만 있는 병이야.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 이래가 애는 어떻게 낳는지 모르겠어요. 대개 이렇게 되면 애 못 낳습니다. 그 왜 이렇게 되면 애를 못 낳느냐면요. 뚱뚱할수록 체온이 낮습니다. 보일러는 이만한데 심장이 보일러 아니면 보일러 펌프. 혈액량은 제한되는데 덮여야 될 몸도 뚱뚱하다. 그러면 온기가 돌 수 없어가지고 차가워서 자궁 안에 어린아이가 착상이 안 됩니다. 너무 뚱뚱하면 애를 못 낳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체온이 낮아가지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 이 사람은 이제 밖에 다 나갔죠? 그 집 개도 주인 먹는 거 먹었더니 된가. 뒤집어지니까 인나지를 못해요. 개는 원래 이런 개가 없는데 사람처럼 먹으니까 개도 똑같이 됩니다. 먹어서는 안 될 걸 먹는 게 기독교는 전부 다. 날씬한 아가씨끼리 따로 모였습니다. 따로. 자, 기독교 나라가 이 짓 하고 있으니 누가 욕 안 하겠어요? 아프리카는 굶어 죽는데 기독교 나라 미국에서 이 짓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욕을 안 하겠냐고. 이게 인터넷에 막 돌고 있는 사진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찍어주겠다. 인터넷에 막 그냥 초고도 비만이라고 치면요. 그냥 한 발티 넘는 사진이 그냥 초고도 비만. 그냥 고도 비만이고 초고도 비만. 이런 사람은요. 차는 다 탔어. 그렇죠. 차도 안 되고 비행기도 안 되고 그냥 여기 있다가 이제 죽어야 돼. 자기 밥까지도 못 가. 이게 큰 폐 아닙니까? 민폐고 온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분 돌아가시면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해해야 되겠죠? 그럼 문은 못 나갈 텐데 그걸 안 하는군요. 이런 사람 나가는 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코끼리가 보면 할머니 할 것 같아, 할머니. 이래가지고 또 내가 볼 때 통닭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흑인들이 원래 얼마나 날씬합니까? 근데
미국 와서 기독교인처럼 먹으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우리 교회 아이들이 보죠. 목사님, 그것도 사람 맞아요. 그래 묻어요, 애들이요. 사람이다, 해봐라. 아, 이 사람 자다가 한번 굴러 떨어지면 아파트 한 층 내려가 버렸대. 이 사람 제일 아래층에 살아야지. 세상에 어쩌다가 흑인들이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범사에 미국을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던 사람이 이렇게 빠진 겁니다. 채식하고 생식을 했어요. 여러분 뭐 체중 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채식을 하죠. 채식을. 그리고 생식을 해. 채소 익히지 말고 생걸로 먹어봐. 그리고 쌀도 현미 생쌀 먹어봐요. 생쌀. 물에 불렸다가 익히지 말고 3숟가락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2숟갈. 그런데 사실은요, 3숟가락 머리는 못 먹습니다. 현미는 입에 넣으면요, 200번을 씹어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200번 씹고 나면은 아구가 아파 더 씹도 못해요. 그럼 2숟가락은 400번인데, 400번이 벌써 머리에서 셉니다. 머리에서 얼마나 많이 먹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몇 번 노리는가 봐. 그러니까, 이걸 한 400번 움직여 너 그만 먹은죠. 하고 여기서 오다가 내려와서 안 먹고 싶어져요. 그리고 생쌀 먹으면요. 일단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먹는 것도 천천히 먹고 소화도 천천히 되고 흡수도 천천히 되고 분해도 천천히 되고 그래서 슬로우 푸드가 좋은 푸드예요. 제일 나쁜 게 패스트 푸드예요. 그게 가루 음식입니다. 떡이나 빵, 가루 음식. 이건 들어가면 바로 혈당이 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절대 가루 음식 먹으면 안 돼. 그냥 팍 올라갑니다, 그냥. 그게 몸을 망치는 거예요. 하여튼 슬로우 푸드. 이 사람은 가로 세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로, 세로. 여러분, 이 호르몬 체제가 망가져버리면요. 아무것도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제어하는 게 호르몬이 하는 건데 그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걸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플라스틱에 컵에 부으면 페트병에 물을 일주일 먹으면요. 여러분 몸 안에 환경 호르몬 배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화 되고 남성은 여성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서는 스테인리스 유리, 사기, 이거 다 나왔네요. 우리 샤론 교회하고 에스라우스는 그릇을 이 3가지 소재 외에는 못 쓰게 합니다. 플라스틱 안 되는 무조건. 1절. 20년 전부터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왜 우리가 내부 마감제를 빨간 백도를 했느냐. 페인트 안 칠하려고. 여러분 몸에 환경 호르몬 들어가지 않게, 호흡기도 들어가니까요. 사실은요, 밑에 비닐장판 이것도 참 다른 길이 없어서 했는데 이렇게 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집은요 나무로 마감재를 썼습니다. 그리고 도료, 칠도 마감하는 칠도 친환경 도료로 비싸게 3배, 4배 비싸도 몸에 해로운 건 건축 내장이 쓰지 않겠다. 아이들 옷도 화학섬유 안 돼. 화학섬유가 집 안에 있는 것만 해도 해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 아파트 가면요. 겉으로 허여멀건한데 내가 보기엔 회칠한 무덤이다. 전부 환경 호르몬 나옵니다.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 나오고. 개도 이게 뭐예요, 이게? 개가 아니지, 원숭이가. 사람 주는 대로 먹었더니 이 모양 됐다는 거예요. 이 개는 일나도 못해요. 거기다 이래가지고 지를 어떻게 잡아? 다람쥐도 나무에 못 올라가나지, 이렇게. 사람 가까이 가면은요, 다
다 망가져. 특히 기독교인들. 우리가 기독교는 만물의 천적이야. 그러니까 나라에도 사회도 국가에도 역사에도 아무것도 좋은 걸 이바지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 예수 천당 그거 하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한 기독교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는 게 마땅해요. 이게 이런 피부암이라는 겁니다. 이 손이야 손. 손덩어리에 무사마귀가 시작되니 나중에 끝없이 자라나가지고 먹는 게 다 암이 돼버려요. 또 5장 6번은 멀쩡합니다. 빨리 죽도 안 해요. 피부암. 이런 별명이 나무인간이야, 나무인간. 뭐, 이게 다 피부암들이 끝없이 나옵니다. 이게 발이란다, 발. 여러분, 사람 입으로 먹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보여드릴 동영상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늦지 안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제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면은 올 빵점이 한 달 만에 어떻게 올 100점이 되는지, 반에 1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천재는 주방에서 만들어진다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천재는 주방에서 만들어진다. 자, 물어봅시다. 음식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합니다. 나는 방학 때 좀 학생들이 많이 오길 기대했어요. 학원 뭐하러 보냅니까, 그거? 여기 와서 건강 강좌 들으면 학원 아무데나 공부 잘합니다. 아니, 방학 아니라 괜찮아. 아무데나 보내. 현장 체험하러 간다고 하면 출석 다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건강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해집니다. 음식을 잘 가려 먹으면 마음씨도 착해져요. 제가 그런 영상을 내일 저녁에 제 시간 좀 쪼개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교리나 신학을 갖다가 그게 뭐 잘 따라가는 줄 알고 따라했다가 기독교가 만병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된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고 사람을 따라갔다가 교리나 이상한 신학을 따라갔다가 결론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 신학들은 유럽에서 교회의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늦었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율법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 그런 규례가 들어있는지를 다시 재발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